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크잖아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100%에서 50%로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은 70, 60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빠질 때 또 더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펀드가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줄여놓는 거다. 그래서 고점이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버핏 인디케이터만 보시고 이게 미국 시장이 무조건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 지수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데니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버핏 지수 때문에 미국 시장의 고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옆집 부자형의 컨텐츠 플랫폼인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핏 지수의 고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른 성장주로의 로테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키 차트는 결국 그 버핏의 어떤 버핏 지수,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보통 뭐 100 이상이면 조금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70, 80이 정상이고, 뭐 200 넘어가면 굉장히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핏 지수의 표준 편차 모델이 보면은 strongly overvalued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핏 지수가 어떤 건지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버핏 지수는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을 고평가 저평가하는 굉장히 단순한 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100 이상 초과하면은 시장 대비 고평가, 그다음에 70, 80이면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01년도에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워렌 버핏이 포춘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적정 수준, 주가 수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버핏 지수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저희가 지수라고 하는 버핏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어떤 마켓 밸류, 현재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뭐 한국으로 치면 뭐 2,400조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랑 이제 GDP랑을 이제 나눴을 때 그래서 마켓의 총 시가총액이 GDP 전체 금액보다 국내 총 생산보다 2배 이상 비싸다라고 하면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면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근데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가총액하고 이전 분기에 이제 GDP를 비교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해요. 아시는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속 뭐 1% 오르면 1% 오르고 2% 빠지면 2%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GDP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간으로 보면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과거 분기의 데이터와 현재 시가총액 움직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GDP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생산을 하는 것들은 일단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버핏 지수는 한국에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시장에? 당연히 의미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트렌드를 봤는데 뭐 70일대랑 뭐 140일대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랑 주가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해외 공장을 많이 지어서 제조업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는 이런 국가, 수출 주도형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버핏 지수가 맞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버핏 지수를 언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느냐? 결국엔 미국 시장에 저희가 도입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좀 단점은 또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조업 위주의 이제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제조업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식이 보통 이제 국내에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생산한 것들을 총합을 내서 연간으로 저희가 GDP를 설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버핏이 얘기한 것도 되게 오래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 IT 버블 당시에 IT 기업들이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때는 실적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기여는 낮아서 결국 IT 비중이 높은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이익이 낮고 멀티플이 높은 이런 주식시장의 구조를 가진 이런 나라에서는 크게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점이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버핏이 자꾸 현금을 자꾸 쌓아두는 이유는 이런 사이클에 있어서 언젠가는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꼭 버핏이 맞고 뭐 시장이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버핏 인디케이터를 한번 보면은 지금 200% 그러니까 저 208%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장이 언제든지 저희가 뛰어내릴 수 있는 차익 실현을 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2020년도에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나왔을 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보시면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가 이제 200을 넘었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왜 넘었냐? 그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거든요. 왜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GDP 아무래도 이제 GDP 생산이나 기업 실적은 연동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이게 2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GDP가 생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게 빠지게 되죠. 버핏 인디케이터가 빠지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실적과 주가가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그 기업 실적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기업 실적이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평가라고 100% 논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 닷컴 버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럴 때 이익보다는 밸류에이션만 높았던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2000년도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한 뭐 이런 인터넷 주식들이 오를 때 보시면은 이익의 성장이 나긴 났었습니다. 나긴 났었는데 주가랑은 좀 괴리가 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용 부분이 한 번에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 분기, 3분기 때 뭐 나온 실적이 4분기 가이던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실망감이 좀 있어서 주가는 좀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핏이 그러면 왜 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크잖아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100%에서 50%로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은 70, 60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빠질 때 또 더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펀드가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줄여놓는 거다. 그래서 고점이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버핏 인디케이터만 보시고 이게 미국 시장이 무조건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 지수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채 3년물과 10년물 결국 리세션 리스크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는 버핏 지수가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 국채, 지금 미국의 2년물을 보시면은 금리가 4.5%,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를 보면 4.4%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이제 경제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단기 금리가 올라온다면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금을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기 때문에 리세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드 커브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것도 리세션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주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채권으로 돌리는 게 금리가 더 높고, 오히려 장이 한번 빠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웃퍼폼을 크게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이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전략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 개선에서 빅테크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미국 시장도 주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ETF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성장주에서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4분기 성장성이 눈높이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시장이 워낙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비트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는 뭐 이익률이 YOY로 뭐 70% 성장 이거 좀 슬로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70% 50%씩 매출액에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면 결국엔 미국의 시장 탄력성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미국 달러가 강세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이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자율이 이머징보다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그렇다면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금융자산의 랠리를 위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주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종목이 빅테크 이외의 걸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개월간 나스닥이 연초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한 30%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연초 대비 한 20%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과 나스닥의 차이가 50%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보통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다우가 왜 올랐을까라고 보기보다는 다우에 있는 성장주들이 좀 더 사람들이 어떤 선호하지 않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의 뭐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 조금 쉬었던 건데 최근에 조금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관심이 이제는 지수의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내에서도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어떤 성장주들, 그래서 최근 분기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많이 오른, 실적 발표 이후 많이 오른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장으로 좀 미국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버핏 지수가 고점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저희가 차익 실현해야 될 때를 마칭하면서 이런 종목의 확산을 좀 지켜보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옆집 부자영의 데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